법칙 막 이렇게 안 하고 공식이라고 나왔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 앞에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찾을 때 우리는 해, 근, 답, 뭐 x값, 미지수값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2차 방정식에서 답을 찾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를 해라. 그래서 인수분해 방법이 있었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 거야? 제곱근 푸는 것을 이용해서 얘로 답을 구해라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 그래서 제곱근으로 구할 때 x의 개수를 반으로 나눠서 제곱해가지고 걔가 최고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을 곱한 값이 되면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될 것이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면은 우리가 중근인 것도 구할 수 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거를 좀 배웠었단 말이야. 그런데 인수분해가 되는 것은 인수분해를 하고 안 되는 거는 대부분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걸로 문제를 풀게 될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첫 번째 인수분해 안 돼? 두 번째 근해 공식 이렇게 풀게 될 거라고. 제곱근을 통해서 푸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얘는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똑같이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될 텐데 고등학교 책에는 아예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안 되면 근해 공식으로 풀어 이렇게 두 가지만 제한을 해놓고 있어. 그래서 근해 공식이 대체 뭔데 그러냐? 일단 유도하는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증명할 때 배울 거야. 문자로 하게 되면 이 공식이 나오고 A, B, C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숫자로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숫자로 나오게 되겠지? 숫자로 나왔을 때는 유도하는 과정대로 풀었을 때 우리가 또 답이 나오는 것 아니면 어떤 공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중요한 건 외우긴 외우는데 유도 과정을 알고 외워야 된다. 그리고 얘는 유도 과정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근의 공식을 잊어버리면 문제를 빠르게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약간 무식하게 외워줘야 되는 되게 꼭 필수로 외워줘야 되는 몇 개 공식 중에 하나야. 항상 근의 공식을 외울 때에는 뭐랑 같이 외워야 되냐면 애들이 밑에 것만 외워버리거든? 근데 얘가 아니라 뭐를 같이 외워야 돼? 위에 있는 여기까지 외워주고 그리고 얘를 해줘야 돼. 좌변에 x도 꼭 써주세요. 그래서 얘 두 개가 같이 세트야. 이 조건일 때 그때의 ABC야. 밑에 것만 외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야 ABC가 뭐야? B 프라임 얘는 뭐지? 이렇게 돼버려. 아, 그게 ABC가 뭐냐면 A는 최고차항의 개수고 B 프라임은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2로 나눠서 나머지 값. 걔가 B 프라임이고 상수항은 C야. 그리고 얘는 A는 0이 아닌 수야. 그래야 분모로도 내려갈 수가 있고 2차의 항도 살아있을 수가 있지. 그래서 같이 외워줘야 됩니다. 공식 쓸 때 밑에 있는 것만 쓰면 안 돼. 위에 있는 것까지 같이 써줘야 제대로 공식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푸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얘는 루트 안에 있는 값에 따라서 걔가 양이냐 음이냐 0이냐에 따라서 2차 방정식에 여기 보겠습니다. 실근의 개수가 둘, 실근의 개수가 하나인데 중근. 그러니까 얘는 같은 의미로 같은 것 두 개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가 아니라 같은 게 두 개여서 쓸 때에는 하나만 표현하고 중근이라는 한글을 꼭 써줄 것. 그 다음에 실근은 0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잘라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근이 뭐야? x값. 그치? 우리가 x값이 몇 개 나와? 두 개 나와. 그럼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 이렇게 잡으면 이 두 개의 값과 개수, 개수는 뭔데요? A, B, C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숫자들, 각 항마다 개수들을 말하고 상수항을 말하는 거야. 이 알파와 베타와 A, B, C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나? 엄청나게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렇게 했었구나. 왜 곱하기가 되고 왜 합이 되는지 알겠구나. 요게 이해가 돼. 여기까지 배우면 인수분해의 원리까지 이해가 됩니다. 자, 한번 읽었으니까 보겠습니다. 근해 공식이란 이것에서 A는 0이 아니다. 2차이다. 2차이다. 이 말인 거지. 2차가 살아있다.
여기에서의 근은, x값은, 미지수 값은, 해는 그 말이야.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얘를 암기하고 있으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x제곱. 여기다 2 넣어주자. 이렇게.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여기도 2 넣어줘야 되겠네. 얘는 5. 얘도 5. 그 다음에 1. 그러면 여기다가 c 대신에 1. 그래 놓고 계산을 다 해줘. 그러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되게 편리한 식이잖아. 엄청나게 긴 과정을 다 생략해버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애들이 이 공식을 외우고 중간 풀이 과정을 생략하고 따다다다다다다 푼단 말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나오는데 중간 과정이 왜 그런데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모르지 뭐.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물론 외워서 우리도 풀 거야. 자, 얘가 근의 공식이 나오는 거를 유도했습니다.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정식에서 이 과정을 쭉 해주게 되면 나오는 결론이 이거야. 그래서 x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어떻게? 2a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서 말하는 a, b, c는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에 그 a, b, c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이걸로 보려고 그러니까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없어. 그래서 일단은 가장 쉬운 숫자로 보자 이 말이야. 숫자로. 그러면 얘를 보면은 어디서 했던 거야. 이게 뭐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곱근 문제 풀면서 했던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얘는 못하면 안 됩니다. 얘가 나중에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언제 나와요? 함수에서 나와요. 함수에서 일반적인 스타일을 그래프 그리기 좋은 스타일로 변형할 때 얘가 똑같이 쓰입니다. 방법 알아둡시다. 지금 할 때 잘해. 처음에는 x제곱 앞에 있는 이 2를 없애줍니다. 왜 없애줘요? x제곱으로 만들어줘야 얘가 아무것도 없어야 편안하거든. 그랬더니 얘가 2로 이렇게 다 나눠주면 선생님 지저분한 분수가 나오는데요. 얘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개수를 x제곱의 개수로 나눈다 이건데 양변에 얘를 없애서 목표가 뭐냐면 x제곱 앞에 개수를 1 안 쓰지? 그래서 최고차항을 x제곱으로 만들어 주려고. 이게 목표야. 그래서 얘를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에 x까지 잘라. 2차항, 1차항만 내버려 두고 나머지 2항 시킵니다. 그래서 2항을 했어. 그랬더니 얘가 넘어갔습니다. 오른쪽 넘어가면 얘가 됐어. 여기다가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줄 겁니다. 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똑같은 값을 더해주어도 빼주어도 곱해주어도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똑같기 때문에 더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더해지는 수가 얼마냐 이거지. 걔가 얼마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그러면 x의 개수 얘가 반의 제곱을 얘를 넣었다가 뺐다가 해준다고. 그러면 지금 x의 개수가 2분의 5야. 그러면 2분의 5를 어떻게 해줘? 2로 나눠서 얘를 제곱을 해주면 얘는 4분의 5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16분의 25를 더해주는 거야. 똑같은 수를. 그치? 그러면 왜 이거를 했냐 이거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목표가 뭐냐고. 첫 번째, 개수로 나눠주는 이유는 x제곱만 남겨주기 위해서야. 개수를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거든. 그럼 얘의 목표는 뭐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려고요. 이렇게 되면 x 4분의 5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5의 전체의 제곱으로 통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필요한 나머지의 값을 양변에 더해준 거지. 그래서 오른쪽은 그냥 정리, 계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가는 게 뭐야? 제곱근 이용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 그 과정이 쓰이는 거지. 그래서 제곱 없애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런데 루트 16이 4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모는 4로 해주고 분자는 못 벗기니까 이렇게 해줍니다. x값을 알고 싶으니까는
플러스 4분의 5를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4분의 5라고 적어주면 그러면 얘가 끝. 답을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둘 다 됩니다. 둘 다. 상관없어. 보통 우리가 쓸 때 앞에다가는 유리수를 많이 써주고요. 뒤에다가 무리수를 많이 써줍니다. 그래서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해서 틀린 답은 아닌데 얘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일일이 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공식을 알고 여기다가 넣어준다고. 넣어주자. 똑같이 나오는지. 그럼 얘가 2가 들어갔으니까 2 곱하기 2는 4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B가 5였으니까는 마이너스 5 나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거 주자. B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그러면 얘는 25에서 4를 빼니까 얼마냐? 잠깐만. 아, 얘가 2구나. 미안. 그럼 얘가 8이네. 8 빼면 17이네. 17을 못 나온다. 그러면 루트 17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을 하면. 그래서 근의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다 풀어버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인수분해 되는 것도요. 여기다 넣으면 돼요? 돼. 그러면 근의 공식에 넣어가지고요. 근이 안 나오는 건 없나요? 없어. 무조건 얘 하나로 다 끝나. 그래서 심지어 이거 되게 위험한데 어떤 애들은 인수분해 공식이 우리 외웠던 게 5가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안 해오는 거야. 그리고 근의 공식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x값은 다 구할 수 있는데 중간에 풀이 과정에 네모해놓고 여기에 들어갈 것으로 뭐 알맞은 것은 틀린 것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면 문제 못 풀어. 그럼 문제 못 풀어. 그냥 오로지 중간 과정은 다 잘라먹은 채 그냥 x값만 구하는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중간 과정도 알아야 되고 왜 그렇게 되는지 과정도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물론 공식도 외워야 되고 공식을 외우면 뭐가 편해 얘들아? 그냥 빨리 풀 수 있어. 빨리 풀 수 있는 거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 그러면 정말로 어려운 생각해야 되는 문제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정말 1분 1초를 아껴야 되는데 공식을 암기하고 2의 10제곱은 얼마니? 1024요. 2의 6제곱은 그럼 64요. 루트 2는 얼마니? 1.414요. 루트 3은 뭐 1.73이요. 그치? 로그 얼마는 얼마. 이거를 다 웬만큼 간단하게 나오는 거는 외워주게 되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외워야 돼. 풀어봐. 근의 공식을 이용하래. 공식에다가 숫자 넣으라는 얘기야. 해보세요. 자, 일창의 개수가 짝수일 때 우리가 공식을 또 하나 외우거든. 얘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짝수근의 공식으로 기억하자 이렇게 나와. 그래서 짝수공식이라고 얘기를 해. 근의 공식, 짝수공식. 얘는 특별한 게 아니라 여기 그냥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또 외워야 되긴 하겠지만 이게 근의 공식이었잖아. 그러면 이 문제가 가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x제곱 플러스 뭐 이제 얘가 뭐 18x? 18x 플러스 뭐 얼마든지 뭐 한 4 나온다고 치자. 그러면 a가 1이고 그지? b가 18이고 c가 4야.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넣어줄 때 18에 제곱하면 어때? 숫자가 훨씬 커지지. 그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개수가 얘가 1이면 여기가 2a 들어가니까 한번 해볼까?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18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의 제곱 마이너스 4, 1, 그 다음에 4.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고. 그러면 나중에 얘를 계산을 하면 얘가 한마디로 말하면 가능한데 복잡합니다. 그리고 분모가 2였을 때 약분이 또 되는 경우는 약분을 또 해줘야 돼. 그러니까 번거로워.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아까 유도할 때 x제곱 앞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1이 되게끔 자꾸 만들어줬었잖아. 그게 편리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왕이면 분모가 1이면 되게 편하지 않겠니? 분모가 1이면 사라지잖아. 그래서 이 문제를 짝수 문제를 풀게 되면 여기에 있는 18을 어떻게 하냐면 x제곱 그대로 써주고 곱하기 2 곱하기 9x 플러스 4는 0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9만 B'이야. B'이야. 그럼 제곱할 때에도 18 곱하기 18을 하는 것보다 그냥 9 곱할 10을 9구단대에서 우리가 암산으로 조금 쉽게 하고 숫자를 더 줄이겠지. 막 세 자릿수 숫자보다는 걔를 더 반으로 줄이면 숫자가 반토막 나면 훨씬 더 계산하기가 편리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넣어주냐면 공식이 결과적으로는 x를 구하는데
A는 그러니까 A가 1분의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라져. 벌써 편해.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똑같아. B 프라임 그러면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B 다시 제곱이니까는 9, 9, 81 그치?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그냥 AC 이렇게 돼. 그러면 1 곱하기 4. 그러니까 얘도 숫자가 다 간단해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쓰지 않아도 되니까는 X는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81에서 4 빼면 되겠네. 그럼 얼마니? 77이니? 77. 못 빼네. 끝. 이렇게 됩니다. 끝. 얘가 답이야 그냥. 이해돼서 무슨 소린지?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짝수 공식 얘가 나오게 되는 걸까? 안 어렵습니다. B 대신에 뭐를 넣어주면 돼? 내가 한 거 잘 봐. 18 대신에 9가 들어갔지. 왜? 18을 2로 나눠. 그러면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몫이 있을 거 아니야. 18을 2로 나누면 9. 2, 9, 18. 그러면 9가 B'이겠지. 그래서 짝수가 나올 때만 얘가 가능하고 만약에 19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걔는 못해. 그냥 19 곱하기 19 지저분해도 그냥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B 대신에 뭐를 넣어주는 거야? B 대신에 이 B'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B 자리에 2B 얘를 넣어줘. 그러면 얘는 제곱되니까는 뭐가 되냐면 풀어줄게. 루트 안에 있는 거 4B 프라임 마이너스 4AC 4가 공통인데요. 그렇지. 그러면 4로 묶어주고 B 다시 마이너스 AC 4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지. 2로 나오겠지. 2로. 그래서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얘처럼 됩니다. 그지? 근데 얘가 약분이 돼.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고 그럼 나머지는 분모는 A만 남고 분자는 2 사라졌으니까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약분됐으니까 사라지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얘가 공식으로 남는다. 그래서 얘를 두 가지 다 외워줘야 한다. 이해됐니? 그래서 이 공식을 외워주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예제지 뭐. 얘를 근해 공식에 넣고 풀었고요. 짝수 근해 공식에 넣고 풀었습니다. 여기는 6은 B가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는 B'은 6을 2 곱하기 3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얘로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공식에다가 그대로 넣어줘서 풀어준 거야.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공식에 넣어서 풀어준 거지. 중요한 게 뭐야? 조금 심플해졌다. 계산이 작아졌다. 뭔가를 하나를 더 약분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된다. 편하다는 얘기야. 얘를 풀어보세요. B가 짝수일 때만 짝수 공식을 씁니다. 자, 다음. 개수가 소수나 분수인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까? 아예 이거를 챕터라고 따로 낸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알아두세요. 포인트는 뭐야? 2차 항의 개수가 뭐가 나오면 돼? 자연수가 나오면 땡입니다. 자연수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자연수로 다 바꿔줘. 분수가 나오면요? 일단 정수로 바꾼 다음에 자연수로 바꿔줘. 소수가 나오면요? 소수를 양변에 얼마를 곱해서라도 정수로 바꾼 다음에 자연수로 바꿔줘. 왜 정수는 안 되고 자연수예요? 맨 앞에 마이너스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를 보면 그냥 풀어도 얘를 갖다가 근해 공식에 넣어서 풀어도 얘들아 다 돼. 그런데 너네 분수에서 분모도 분수, 분자도 분수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 계산 잘 못하잖아. 번분수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자꾸 어떻게 하는 거야? 양변에 등식의 성질을 적용시켜서 똑같은 값을 곱해주세요. 똑같은 값을 더해주세요. 똑같은 값을 나눠주세요. 0이 아니면 되니까. 그래서 얘가 분수가 나오면 그러면 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세요. 누구를? 최고차 항이 중심이야. 최고차 항이. 그런 다음에 근해 공식을 써주면 계산하기가 편리합니다. 정수가 들어와도 근해 공식 써줘도 돼. 그런데 웬만하면 자연수로 만들어주시고 자연수가 안 된다. 그러면 정수로 만들면 되는데 뭐 자연수가 안 되는 건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음수를 계산하다 보면 자꾸 저희가 실수를 하게 돼서 연산 때문에 그래. 연산 때문에. 소수가 나오면 양변에 10, 100, 1000 곱하세요. 그 다음에 얘를 뭘로 만들어줘? 정수. 웬만하면 뭐? 자연수로 만들어주세요. 웬만하면 플러스 자연수로 만들어주고 그래야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쓸 때 편리합니다. 만약에 앞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어떤 식을 풀었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를 근해 공식에 넣어줘야 되거든? 그러면 2a분의 할 때 마이너스 2 나오면 나중에 이거 분자로 빼줘야 돼. 그리고 또 이렇게 계산해줘야 돼. 그러니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최고차항을 무조건 자연수로 만드는 거를 너희가 그냥 기본으로 생각하고 자꾸 그쪽으로 끌어가세요. 그러면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해줘서 하는 거, 양변에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줘서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거 일단 풀어보세요. 풀고 안 되면 얘기해. 자, 괄호가 있는 거는 괄호를 풀어주면 되거든? 그러면 예제 15번 한번 볼래? 예제 15번은 2차 방정식 얘를 풀으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 괄호 있는 거 풀어주면 되는데요. 아,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하던지 여기서 근해 공식을 넣던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줘도 되고 얘를 이 상태에서 그냥 치환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얘를 라지 A로 치환을 해버리면 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A 값을 풀었어. 그러면 다시 A 값을 원래 걸로 돌려주면 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5라는 뜻이어서 x를 또 구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7 이렇게. 이거를 답으로 쓰지 않도록 치환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야. 얘를 답으로 쓰지 않도록 해주시고 x 플러스 2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x 값이 답이다 라는 거지. 저는 그러니까 일일이 다 풀어서 전개하는 게 좋아요 하는 애들은 이거를 연습 안 하고 그냥 전개만 해서 풀잖아? 그럼 나중에 얘가 차수가 6차로, 8차로 높아진 문제라든가 항이 더 x 플러스 y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전개하다가 꼬여버려서 중간에 못 풉니다. 그러고 나서 두 개짜리도 치환을 못했는데 세 개짜리를 치환을 어떻게 해? 그래서 문제를 처음 배울 때에는 문제 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다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는 게 좋아. 그래서 정작 내가 테스트를 볼 때에는 내가 빠르고 편리한 방법대로 이제 이걸 끌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풀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라. 그렇게 하면 좋다. 황금비 얘는 읽어주면 되고, 자, 근의 개수 얘도 읽어줍니다.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에 개수 볼게. 얘는 안 어려워. 아까 말한 루트 안에 개수 가지고 하는 거라서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읽고 예제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설명해 줄게.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해를 안 구했어. 그러니까 문제만 딱 보는 거야. 그럼 문제를 가만히 보면 ABC는 알 수 있겠지. 그 ABC를 가지고 해를 구하지 않고 근이 몇 개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알아요?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얘거든. B의 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얘가 양이냐 음이냐 0이냐에 따라서 근이 두 개네, 한 개네, 없네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근의 공식을 딱 보아하니 얘가 근의 공식인데 얘가 얘들아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가 사라지지 않겠어? 그지? 그러면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도 없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0이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집니다. 그래서 x가 뭔데? 봤더니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야. 한 개밖에 안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야? 아,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 공식에서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만약에 0이야? 그러면 얘가 사라져서 x가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2a분의 b 하나밖에 안 나와. 그럼 이 한 개가 뭐란 얘기야? 중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외워야 될 건 이거구나. 얘가 0이면 한 개 나오고 중근이구나. 그치? 짝수 공식에서는 중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나오면 되겠구나. 어디 갔어? 짝수 공식. 짝수 공식 안 나왔어? 짝수 공식 안 나왔네. 짝수 공식도 동일하게 알아주세요. 이렇게 되면 중근을 갖고 중근을 가지면 얘가 성립하고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양수야. 그럼 양수면 생각을 한번 해봐봐. 루트 안에 있는 게 양수라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어떤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양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에서 루트 얼마가 왼쪽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숫자를 기준으로 얘는 이만큼이 추가가 되고 얘는 이만큼이 빠지니까 어떤 중간점을 기점으로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가면 서로 다른 값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근이 나옵니다. 다른 두 개인데 서로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거. 그지? 다른 거. 어떨 경우? 양수일 경우. 음수일 경우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루트 안에 음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배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얘는 실수라고 할 수가 없고 이러한 근은 허수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에서는 실수밖에 안 하니까는 없다라고 해서 빵개라고 한다고 빵개. 그래서 근이 없다 그러니까 0개. 어떨 때? 루트 안이 음수가 나올 때. 이거 풀어보시고 이거 풀어보시고. 자, 3번까지 모두 풀고 이상이 없으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일단 그래도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거의 기계적으로 계산이 줄줄줄줄 나오기 때문에 그냥 손이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지는 정도의 속도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 볼게. 얘가 이제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똑같이 활용된다 그랬지. 내용을 한번 보면 2차 방정식의 근을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 이렇게 알파, 베타로 놓을 거야. 얘는 그리스 문자인데 알파는 이렇게 씁니다. A하고 달라. 그치? 그 다음에 베타는 대문자는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베타를 이렇게 쓰는데 그리스어에서는 베타를 아래에서 올려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꼬다리가 나오게끔 이거 반드시 해주라는 거라서 알파, 베타 이렇게 많이 쓰고 얘는 알자처럼 생겼는데 얘는 감마, 감마 이렇게 알아두시라. 알파, 베타, 감마가 그리스어 문자에서 우리 ABC 같은 그런 스펠링 철자 시작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자, 이거의 두근을 x는 알파, x는 베타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두 개의 근을 합했습니다. 근 더하기 근. 그 다음에 얘는 두 개를 곱했습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근의 공식에서 얻은 공식이 뭐였냐면 얘였어. 플러스 마이너스를 얘가 한꺼번에 이렇게 썼는데 하나는 플러스 여기다가 쓴 거지. 하나는 마이너스 따로 써본 거야. 그러면 알파 하나 베타 하나 근 하나 둘 나왔지. 둘 중에 하나가 크고 하나는 작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더해도 보고 더해도 보고 얘를 곱해도 보고 곱해도 보고 하자는 얘기지. 그럼 더하면 분모가 2a 똑같으니까는 얘는 한 번만 써주면 됩니다. 2a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b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얘가 결국은 더하기 빼기여서 사라지겠지. 그러면 뭐만 남아? 얘만 남아. 여기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남아. 2로 약분되는데요. 2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AB. 이 AB는 어디서 왔어? 이 AB는 여기서 온 AB야. 개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합. 뭐랑 똑같으냐? 두 근을 몰라도 이 두 근을 더한 결과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얘와 같더라. 외우세요. 외우세요. 실제로 그렇게 같다라는 걸 설명을 했어.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했냐면 곱해봤어. 곱하면 얘는 밑에다 쓸게. 분모는 2a 곱하기 2a니까 분수의 곱셈은 4a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근데 가만히 봐봐.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근데 이 둘은 곱하기로 연결되었으니까 합차의 곱은 제곱의 차. 그럼 뭐가 나오니? b의 제곱이 나오고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겠지. 그러면 얘 다시 풀어주게 되면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가 나오는데 b제곱은 사라지게 되고 4도 약분되게 되고 a 2개, a 1개 약분되면 a분의 c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근의 곱은 뭐가 나오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부호는 양수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외울 때 조금 쉽게 어떻게 외워주냐 하면 앞에 있는 개수가 ABC지. 그러면 얘를 분모 분자. 근데 얘는 마이너스를 하고 분모 분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합. 그 다음에 A분의 C는 곱.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연관지어서 외워줍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 자, 문제가 나왔는데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 근데 갑자기 이런 문제를 풀으래.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까지만 딱 읽고 나는 무조건 뭘 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화면이 튕겼어. 기다려. 돌아와. 돌아와. 됐다. 색감이 바뀌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요렇게 여기까지만 문제를 딱 읽고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구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습니다. 그 정도로 습관화가 되어 있어. 건호야, 두 군을 합하면 얼마 나오니? 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얼마야? 어, 마이너스 a분의 보니까 2요. 마이너스 a분의 b. b가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약분하면 2가 나오겠네. 두 군의 합은 얼마야? 2야.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은 그럼 곱하면 되겠지. 그럼 두 군의 곱은 얼마가 나와? 일일이 근을 구하고 곱하지 않아도 2분의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두 개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얘는 곱셈공식 또는 곱셈공식 변형식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합과 곱만 알면 풀려. 그치? 합이 얼마라고? 2.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해주면 얘는 4. 플러스 약분되니까 플러스 1. 답은 얼마야? 5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곱셈공식 인수분해를 모르면 문제 풀지를 못합니다. 얘는 통분해주세요. 그러면 분모는 알파 베타 분해. 베타 플러스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나 베타 플러스 알파나 똑같기 때문에 분모는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고요. 분자는 2 넣어줍니다. 그럼 얘는 답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그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어? 공식 외우세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자, 얘도 중요합니다. 아까 걔가 한 덩어리라면 얘도 한 덩어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거긴 한데 어떤 식이 있어. 이런 식이 있어. 뭐 이게 뭐가 문제예요? 얘는 지금 문제되지 않아. 그런데 뭐라고 문제가 나오냐면 개수가 유리수다 이런 말이 나와. 이런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말이 없으면 그냥 얘만 있으면 여기 있는 A, B, C 문제 숫자인데 모르니까 문자로 지금 준 거잖아? 그럼 이 숫자가 유리수일 수도 있고 무리수일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나중에 지금 안 배워서 그렇지 허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개수가 유리수일 때, 개수가 실수일 때 가지고 두 가지 패턴으로 똑같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개수가 유리수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고. 그래서 개수가 지금 유리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거의 근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거의 두근, 우리가 말하는 두근 알파하고 베타 이거 앞에 근호 앞에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인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은 꼴이다. 뭔 소리냐 하면 얘가 2차 방정식이야. 그런데 한 근이 이거래. 그러면 얘를 넣어가지고 풀면 K 값이 구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를 넣어봤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법으로 풀 건데, 이 방법으로 푸는 거를 배울 게 목적인데, 얘를 아직 모른다고 치고, 얘가 한 근, x가 이거니까는 x 대신에 넣어봤어. 됐니? 넣어서 얘를 갖다가 풀면 식 1개, 미지수 1개. 그러면 풀 수가 있어. 근데 잘 봐봐. 얘가 정리를 해놓으니까, 사라지네요. 그치? 그 다음에 9 플러스 2 마이너스 18 플러스 K니까 K는 얘를 이항에서 넘겨주면 7이라는 게 나온다고. 그래서 유리수의 값은 7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푸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야? 이렇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문제를 배우는 목적에 맞게끔 요 방법대로도 풀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지. 그러면 이 방법이 뭐냐 이거야. 어떤 걸 의미하느냐. 그지?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7에다가 아니 K에다가 7을 넣어보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은 0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2차 방정식이니까 X값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3 플러스 루트 2가 나왔을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를 구해보자고. 얘도 구해보자고. 왜? 지금 요 방법을 풀이 원으로 배우려면 요거 두 개의 관계를 알아야 되거든.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얘를 근의 공식에다가 집어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가 6이니까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고칠게요. A는 1, B'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C는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됐지?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렇게 됩니다. 계산할게요. 얘가 없어지고 얘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7이니까는 2 이렇게 나오네. 됐니? 그러면 하나는 3 플러스 루트 2 나머지는 뭐란 얘기야?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게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유리수 K만 구하라고 했는데 다른 문제에서는 유리수 K와 다른 한근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됐니? 그러면 자 서준아 여기 있는 거 두 개를 더해볼래? 두 근을 더하면 뭐 나오니? 박서준 음, 뭐하니 너? 두 근을 더하면 얼마 나와? 음, 음. 잘 안 들려. 카메라 각도 똑바로 맞추고 화면 똑바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발음 정확하게 얼버무리지 말고 얘기를 입 밖으로 뱉으세요. 입 안으로 옹얼옹얼 하지 말고 얼마? 두 근을 합하면 얼마? 6. 자, 두 근을 곱하면 얼마 나와? 곱하면 얼마 나와? 너희들 시험 봐야 되겠네. 음. 건호에 얼마 나와? 7이요. 이게 어려워? 얘 두 근이니까 얘 두 근 곱하면 되잖아. 인수분해 곱셈 공식 아직도 깔끔하지가 않나? 합과 곱.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뭘 하려고 그러냐면 계산을 하나 못하나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얘가 무리수 맞아 안 맞아?
뒤에 나와 있는 얘도 무리수 맞아, 안 맞아? 무슨 얘기야? 개수가 1, 6, K는 7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개수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유리수인 상황이야. 개수가 지금 ABC가 유리수일 때 X값 알파 베타가 X값이잖아. 해가 하나가 무리수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근도 뭐가 나와야 돼? 무리수가 나오는데 얘랑 더해서 유리수가 나오고 곱해서 유리수가 나오려면 이 둘이 어떤 거밖에 없어? 켤레근밖에 없어. 무슨 얘기야? 두 숫자 사이에 유리수와 무리수 사이에 부호가 하나는 플러스라면 하나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왜?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를 해가지고 유리수가 되려면 루트가 사라져야 돼. 루트가 사라지게 하려면 부호는 다르고 숫자는 똑같아야 돼. 곱해서 루트를 없애야 돼. 무리수 곱하기 무리수를 했는데 유리수가 되려면 그러면 루트가 벗겨져야 돼. 루트가 벗겨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해주면 되지. 그지? 그러면 더해도 없어지고 곱해도 없어지는 수는 루트의 안에 있는 숫자는 똑같되 앞에 있는 부호만 반대로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결론이 뭐야? 한 근이 무리수이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얘도 똑같은데 어떻게 된다? 켤레근이어야 한다. 켤레근. 하나를 알려주는 것은 이 밑에 문제에서 지금 이 식의 한 근이 이거다라고 알려주는 것은 하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두 개의 근을 다 알려주고 있는 거야. 어떨 때?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럼 개수가 유리수라는 말이요. 이 문제에서는 없는데요. 무슨 소리야? 누가 봐도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마이너스 6은 유리수고 K도 유리수 K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 말이 없는 것 같지만 개수와 상수항 A, B, C가 지금 다 유리수라는 조건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봐야 돼. 숨겨져 있는 내용을 제대로 봐야 돼. 선생님 앞에 개수가 유리수 이런 말이 없는데요. 얘는 그냥 개수가 유리수인 2차 방정식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그냥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니네가 봐 개수를 유리수인가 아닌가? 1 유리수, 마이너스 6 유리수, K 유리수 아닌데?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뒤에 가서 K가 유리수래. 유리수 K를 구하래. 그런데 한 근이 무리수로 나왔어. 그럼 다른 한 근은 뭐야? 아, 3 마이너스 루트 2와 3 플러스 루트 2를 같이 알려주고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 요 풀이가 나옵니다. 이 단원에서 지금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는 풀이법이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니? 그러면 다른 한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을 합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 두 근을 합하면 6이고요. 맞지? 우리 아까 했던 거. 합하니까 6 나오지? 6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을 곱하면 얘는 1분의 K. 1분의 K는 분모 안 쓰니까. 걔가 얼마가 나와야 돼? 그러면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 한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2 곱해. 그러면 7이 나오잖아. 그러면 1분의 K가 7이지. K가 7이지. 그럼 미지수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잘 봐봐. 아까 내가 일일이 풀었던 방법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래? 지저분하니까 지울게. 일일이 풀었던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얘를 대입해서 1차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K값을 구했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다른 한 근도 구하라고 하면 K값도 구하고 다른 한 근도 구하라고 하면 7을 구한 다음에 7을 다시 집어넣어서 또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서 다른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다.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배운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지. 그런 다른 한 근은 3 마이너스 루트 2로 그냥 바로 나오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만 풀어주면 한 줄만 하면 얘가 K값이 나와. 그러니까 이 풀이법이 훨씬 더 어떤 거야?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야. 되게 중요한 개념했습니다. 왜? 지금 배운 이 근과계수와의 관계와 그 다음에 지금 계수가 유리수일 때, 근은 무리수일 때, 요 조건에 나오는 거는 얘들아 지금 배운 걸로 고등학교 문제를 내가 내주고 너희 풀어봐. 그럼 너희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거야. 그냥 흘려 넘기는 문제가 아니야. 학교 시험 문제에 나와요. 당연히 나오지. 당연히 나오지. 얘 모르면 안 돼요. 안 돼. 얘 무조건 모르면 안 돼. 몰라도 되고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 자, 그거를 이용해서 얘도 풉니다. 어떤 게 근이 두 개래. 알파, 베타. 그럼 무슨 얘기야? 알파는 X값. 그 다음에 베타는 X값.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이 얘기를 거꾸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풀었냐면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요런 식으로 풀었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얘가 0이 나오거나 또는 얘가 0이 나오는 거를 풀어가지고 얘를 풀어서 x는 알파, x는 베타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얘를 보고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해, 2차 방정식의 미지수값, 답, 근 뭐 이렇게 얘기를 불렀었다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한 거를 거꾸로 올라갑시다. 무슨 얘기야? 근을 알려줬어. 근. 아, 그래요? 그러면 문제. 두근이 마이너스 3하고 5래. 그러면 이거를 읽고 두근이 마이너스 3하고 5래. 그럼 이걸 읽고 거꾸로 올라가 보자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플러스 3. x가 5면 얘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치? 인수분해를 해서 x값을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근을 알고 인수분해 형태로 거꾸로 고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앞에 어떤 수가 있을 수도 있어. 어떤 수가 있어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계산한 다음에 a를 분배법칙 써서 표현해주면 돼.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a가 어떤 거야? 1인 거야, 1.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안 써도 되는 거지. 그때는 안 써도 되는 거지. 근데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중괄호로 해주고 a로 묶어주면 그러면 뭐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1번 문제. 두근이 이렇게 되고 x제곱의 개수가 2래.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앞에다가 a 대신에 뭘 써주면 돼? 2 써주면 돼. 그러면 얘를 풀어줍니다. 자, 2. 일단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니까 더하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그치? 곱합니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0은 0. 이게 뭐라고? 이 2차 방정식의 답이야. 볼까? 그치? 똑같지?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근이 주어졌을 때 식을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는 어떤 2차 방정식을 주어주고 너네가 인수분해를 하든 근의 공식을 쓰든 뭐 제곱근 방법을 쓰든 풀어서 답을 구해봐, 해를 구해봐, 근을 구해봐 이게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알려줍니다. 거꾸로.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앞으로 이제 개념 다시 봅니다. 어떤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어.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중괄호로 해주고 얘를 풀어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얘를 나는 뭐라고 쓰냐면 a 가로 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 소괄호로 해도 상관없어. 소괄호로 해도 상관없어. 그지? 그래서 두근이 알파 베타고 x제곱의 개수가 1이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a가 1인 거야. 그럼 괄호 필요 없습니다. 근데 개수가 아까처럼 2이거나 개수가 3이거나 그러면 a배 해주면 되는 거야. 이러한 2차 방정식은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그냥 해주면 됩니다.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알파야? 그럼 마이너스 알파를 해야지 0이 되지. 그 원리를 그대로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얘를 풀어주니까 전개해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x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얘를 x로 묶어주고 알파 베타 순서대로 해주다 보니까는 여기에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줬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로 묶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는 뭔가 봤더니 두근이 알파 베타라며. 그러면 오 얘가 합이네 이렇게. 그 다음에 오 얘가 곱이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응. 자,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a가 있다. 그러면 앞에다가 a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거지. 외우세요. 문제 풉니다. 두 번째, 중근이 마이너스 1에. 아, 그래? 중근이 뭐라 그랬어? 완전 제곱식. x, 그 다음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플러스 2. 2차 항의 개수가 얼마야? 1. 쓰지 맙시다. 풀으세요. x제곱, 얘는 얼마야?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 이게 2번 답. 그지? 3번. 두근의 합이 4래. 아, 그래? x제곱인데 여기다 a 해줄 거야. 두근의 합이 4. 그럼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2차항의 개수가 3이야. 3.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은 0. 답입니다. 똑같아. 그지? 네 번째. 한근이 이렇게 되어 있어.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야. 아, 그래? 그러면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중에 곱해서 처리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6이야.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모두 유리수래. 모두 유리수래. 이런 말이 없으면 얘들아 그냥 못 풀어. 고등학교에 가면은 유리수라는, 중학교는 다 유리수라고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애들이 생각지도 안 하고 한근이 이거면 한근은 이거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은 유리수라는 말을 안 주는 문제도 있고 주는 문제도 있어. 그럼 풀이법이 달라집니다. 유리수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직접 넣어서 아까 두 번째 방법으로 다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근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6.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지? 이해되니? 안 돼? 헷갈려? 나중에 이거 x로 고쳐줄 헷갈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6. 얘가 알파. 다른 거 한근은 2 마이너스 루트 6. 둘이 더해.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 더하면은 4. x제곱 마이너스 4x. 됐지? 두 개를 곱해. 알파 플러스 베타에. 그러면 2, 2는 4,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오네? 오케이. 마이너스 2. 앞에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답은 얼마가 돼? 계산해주면 여기다 써줄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플러스 2는 0. 아니면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들어가게끔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지? 내가 이거를 바꿀 수 있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바꿔도 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도 되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 아니지. 그래서 얘로 쓰지 않고 얘로 씁니다. 왜?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것을 답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4번은 이렇게 합과 곱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얘가 아니면 어떻게 풀어도 돼? 얘를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어서 풀어도 돼. 어떻게 나왔니? 4번은. 아, 얘 합과 곱으로 풀었네. 합과 곱으로 풀었네. 어떻게 풀면 돼? 한 근이 알파가 2 플러스 루트 6이잖아. 그러면 x가 2 플러스 루트 6이란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어떻게 해주면 돼? 2 플러스 루트 6 해주면 되잖아. 그럼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6이겠지. 그러면 x가 2 마이너스 루트 6이야. 이해됐니?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 해주면 되잖아. 그 다음에 얘는 0. 그 다음에 최고차는 얼마나 그랬어? 마이너스. 이거 계산해주면 된다고. 이거 계산해서 풀어주면 아까처럼 똑같이 나와. 근데 얘가 더 심플하네. 어느 것으로 풀어도 상관없다. 두 가지 방법으로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